오늘은 2023년 7월 20일입니다.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이 방북을 하기 위해서 뒷돈을 쌍방울이 대납해줬다. 이렇게 했는데 이화영 경기지사, 이건 대북 접촉 창구입니다. 이화영이는 또 쌍방울과의 창구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딱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했는데 자기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이겁니다. 자기는 그런 자체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완전히 거짓말임이 드러나려는 그런 의혹들이 지금 막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방북을 하는데 뒷돈을 쌍방울이 대납했다. 이걸 갖다가 이재명 본인을 빼고 전원이 다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혼자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바로 이화영, 자기의 신복이자 이해찬의 신복, 이해찬이 원래 신복인데 이 연결고리를 가져다 준 사람이 이화영입니다. 경기부지사 하면서 평화부지사, 대북창구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북 뒷돈을 쌍방울이 대납을 했는데 본인 빼고 다 전원이 맞다 쌍방울이 대납해줬다 300만 불 대납해줬다 이렇게들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화영이가 배신을 때리니까 결국 이재명이는 어제부터 밤잠을 못 잘 겁니다. 지금까지 대장동, 백현동, 또 뭐 위례신도시, 성남FC, 정자동 호텔건 뭐 등등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동산 관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분류를 하자면 잡범류입니다. 잡범류의 의혹에 지금 사로잡혀 있고 이거 지금 대북 쌍방울 대북 송금 이건요 불법 송금입니다. 이 불법 송금에다가 북한에 대한 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유엔 제재에 크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적으로 보면은 불법 송금을 적성 국가에다가 이게 돈을 이렇게 줬다는 것은 바로 이적 행위 내지는 소위 여적 행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건 반드시 완벽하게 이거는 파헤쳐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어저께 아주 그냥 점진적으로 발전된 이야기를 꺼냈죠. 이 방북 비용을 갖다가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기로 한 것을 아예 당시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딱 확실하게 최근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동안 이 사건 관련자 전원이 혐의를 다 전부 다 시인했는데 맞다 했는데 검찰이 다 시인했는데 이 지사, 이 사람이 이게 평화부지사죠. 이화영이가. 이 사람하고 이 대표만 일철 모른다. 자기는 그런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완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전이 안 됐는데 이번에 이화영이 바로 자기의 경기지사 할 때 부지사로 임명했던 평화부지사, 대북창구로 쓰려고 했던 이 사람이 배신을 때렸습니다. 진술을 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재명은 검찰의 창작소설이다 하면서 혐의를 완전히 부인했는데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이가 어저께 시인을 하고 언론에 크게 났죠. 이 시인한 거는 어저께가 아니고 사실은 얼마 됩니다. 한 2주 정도 되는데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데 어저께 툭 까버렸어요. 뭐냐? 이재명이한테 다 얘기했다. 사전에 보고 다 하고 했다. 사전 보고를 다 하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한번 이런 대북 창구 좀 뚫어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바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의 그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또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겁니다. 이 불법 송금한 건요 영수증도 다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자가 오늘 말이죠 이런 제목입니다.
이 대표 방북 뒷돈 쌍방울 대납 본인 빼고 전원이 진술 이런 제하의 사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설은 아주 정확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쌍방울 임직원 수십 명이 이 사실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실무자들이죠. 완전히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쌍방울 임직원들이요. 하루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이 된다는 거 돈 쪼개기 해가지고 말이죠. 예. 또 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았다는 영수증까지 검찰에 딱 제출했습니다. 300만 불 받은 영수증까지 딱 제출했어요. 이 과정에 관여한 대북단체 대표도 애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안부수라고 그러죠. 하다가 이젠 한계에 달했다면서 관련 사실을 완전히 실토했습니다. 자, 법원도 말이죠. 지난 5월에 이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대북 송금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대북 송금 실체를 인정했거든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화영 평화부지사가 나 혼자 이렇게 버티다가 이 감옥에 있으면요. 옆에서들 얘기 많이 해줍니다. 무슨 얘기를 주로 할까요? 네 그러다가 거짓말 하다가 만약에 솔직히 말 안 하면은 나중에 이재명이가 네 구해줄 것 같냐 뭐 등등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으면 옆에 주변에서 막 정말 극단의 소리들을 많이 하죠. 아예 솔직히 불고 그래야 덤태기를 쓰지 않으니까 솔직히 이실직고들을 하는 게 낫겠다. 뭐 감옥에 안에서도 뭐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고들 많이 한다고들 그래요. 그러니까 이화영이다 완강하게 부인을 하다가 이 얼마나 완강하냐면요. 김성태가 7년 8년 형님 동생하고 아우 형 하다가 형이 누구냐면 이화영이가 형이에요. 재판장의 증인 거기 나와서 갑자기 회장님 이렇게 동생한테 이렇게 해버린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이화영이가 그 회사에 어려울 때 낭인 생활할 때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국회의원 딱 그만두면 그 낭인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추락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경매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님으로 모시고 그 전부터 알았으니까 쌍방울 김 회장이 취직도 시키고 돈도 주고 밥도 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살려고 재판정에서 세척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난 저 사람 모른다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화영인데 거기서 형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이 김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복통이 터지죠. 복통이 어저께까지 형 동생 하면서 이렇게 지낸 사람이 이렇게까지 철저히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토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재명이는 각오를 해야 되겠죠. 네. 이젠 한계에 달했다 하면서 관련 사실을 완전히 시인해 버렸습니다. 이 전 부지사도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이제 아마 느꼈을 겁니다. 이러한 이 대표 진술이 이제 이런 내용이 딱 신문에 의해서 밝혀지니까 검찰을 이재명은 바로 검찰이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면서 검찰 정치검찰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가장 과학적이고 원칙적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가는 검찰입니다. 절대 오버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오로지 증거, 과학적인 증거를 빼가지고 그걸로 의해서 수사를 하는 지금 검찰처럼 완전 무결한 검찰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검찰은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적폐청산할 것도 많지만 급히 서둘러서 막 달려들고 전혀 안 그럽니다. 지금 1년이 지났어도 차곡차곡 하나씩 둘씩 이렇게 슬로우 앤 스테디 천천히 그러나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이 검찰을 향해서 정치 검찰이라고 막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들 누가 믿겠습니까? 이재명이 말은 아까도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유인태 씨가 그랬잖아요. 수작이라고. 수작질한다고요. 그 상징 언어가 이재명은 수작이라고. 수작. 그러니까 머리는 좋아서 이런저런 꼼수 꾀는 많이 나올지 몰라도 정도로 가는 리더십이 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 생각해 보시죠. 소설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건 소설이다. 내가 뭐 방북하려고 했던 것도 소설이고 방북한다고 돈을 갖다가 달라고 했던 것도 사실이 아니다. 소설을 쓴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소설이 진짜가 돼버렸어요. 이재명이가 왜 그러면은 방북을 하려고 그랬느냐.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이제 이 방북 다 했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하고 그 사람들 많이 북한에 갔잖아요. 그때는 박원순이도 갔던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재명이가 가겠다고 딱 달리니까 경기도지사 할 때죠. 가겠다니까 당신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가자,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아마 적당히 무마해가지고 안 끼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작전을 한 겁니다. 지금 스토리가. 그래서 방북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화영이 말이 지금 신빙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300만 불이 이재명 방북 비용이다 이거예요. 미리 사전에 보고까지 했다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의혹이지만 사실로 드러나면은 이재명은 골로 갑니다. 골로 가. 왜냐하면 이거는 300만 불 대납한 이거 우선 형법상으로는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형법상으로는 제3자 뇌물죄 문재인이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갖다가 그거 할 때 3자 뇌물죄를 적용했지 않습니까? 이재용 씨도 그래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3자 뇌물죄를 이거 덮어 씌우면은 완전히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덮어 씌울 것도 없이 사실 유무가 이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자, 지금은 의혹이지만 그게 사실로 딱 드러나면요. 제 양반 모르죠. 또 정치적 사면, 좌파들이 대통령이 되면은 사면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적죄라든가 이적행위라든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또 다른 방향에서 딱 검토가 시작되고 그 사법의 어떤 잣대가 들이댄다면 이재명은 상당히 힘듭니다. 이재명은 지금까지 소설이라고 했지만 이 소설이 경기도 부지사, 평화부지사, 자기가 임명했던 평화부지사가 다 사전 보고를 하고 다 하라고 그래서 한 거고 오케이 받았고 그래가지고 이랬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300만 불이 그래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북한을 자기 안 보내주니까 북한을 가서 만나려고 했던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북한에 가서 그러고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렇게 꿈은 꿈이고 이렇게 그가 소설이라든 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혐의를 딱 진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이가 부지사로 발탁해가지고 대북 사업을 맡긴 측근 인사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이해찬계 정치인 이 대표하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실이 아닌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의 불리한 진술을 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의혹과 관련해서 나와 쌍방울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내복이 아니고 보니까 300만 불 의혹이 생겼습니다. 300만 불. 자기가 방북하기 위해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북한에 갔다 와서 뭐 사진 찍고 뭐 하려고 했던 모양이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짐작이 가죠. 지금은 의혹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는 어마무시한 후폭풍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언이 나온 게 김성태를 모른다고 하고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 자기는. 이렇게 했던 이재명이가 김성태 전 회장하고 통화도 했고 서로 측근을 보내 모친상 조문을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이가 그렇게 거짓말을 잘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해명은 그 신뢰도가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문제가 지금 보통 커진 게 아니죠. 3차 남북 정상회담 수행단에서 제외가 되니까 경기도 차원의 독자적인 방북을 추진한 겁니다. 이듬해 북한 김영철에게 자신을 북으로 초대해달라는 문건도 보냈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방북 대가를 요구했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이 대표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과거 김대중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가 관련자들 모두 유죄가 확정된 거 아시죠?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는 것. 또 북한을 이용해서 정치하려고 뒷돈을 준 것도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적죄, 여적죄 형성이 될 수 있는 고리가 됩니다. 그 돈을 조폭 출신 기업인에게 대납을 시켰다는 것.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조선일보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돈을 조폭 출신 기업인에게 대납시켰다는 것도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분이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나중에 재판에서 사실로 드러나면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했나. 참 개탄 아닌 개탄이 국민들에게서 한숨에 어떤 한숨 쉬는 소리가 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진동할 겁니다. 이재명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토록 소란을 떠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다시는 이재명과의 대한민국의 운명의 인연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이 이거는 지금까지 대장동이라든가 이거 엄청난 큰 거지만 부동산은 이 범죄 유형으로 이렇게 보면 잡범에 들어가죠. 잡. 그러나 대북 송금 문제는요. 이거는 엄청난 국사범일 수가 있다. 가능성도 있다. 3자 뇌물죄 형법상의 가장 좋지 않은 제3자 뇌물죄에 형성이 될 혐의도 있다. 이런 걸 볼 때 이재명은 점점 더 하루빨리 어디를 향할까? 지금 사법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가짜 후쿠시마 처리수를 갖다가 오염수라고 하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핵처리수라고 그랬습니다. 핵처리수라고 명명을 하고 이렇게 선동을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양평을 또 양평 가짜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됐죠. 원희룡 장관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IC가 아니고 JTC구나. 장시온이구나. 장시온. 이제 이런 게 다 알게 된 거죠. 이거 아무런 이익이 없는 과거에 자기네들 선산의 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친족들 그 선산인데 그게 출입구가 있는 데가 아니고 길하고 길이 연결되는 장시온 소위 그대로 지나가는 JC였단 말이죠. 여기는 오히려 소음만 있어가지고 집값이 내리는 데입니다.
땅값이 내리고 집값이 내리고 부동산 값이 내리는 데고 저쪽에 IC 민주당 구청장이 사놨다는 그 13필지 거기는 말이죠. 이해찬의 그 연기처럼 딱 내려가는 것, 올라가는 것, IC 인터체인지입니다. 이거 제보를 이해찬이가 했다고 하는데 이해찬이가 자기가 재미를 봤으니까 4배가 폭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집을 사자마자 이 통로가 IC가 나니까 4배 폭등. 지금은 엄청 많이 폭등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재미를 보았으니까 아마 김건희 여사도 그 집안도 재미를 볼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보니까 JC하고 IC를 잘 몰랐던 거예요. IC가 뭡니까? 인터체인지 내리고 오르는 게 다 있고 여기 JCT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길하고 길끼리 도로끼리 예를 들면 중부고속도로하고 이 양평고속도로하고 이렇게 연결 지점이라든가 해서 같이 이렇게 병합되거나 분리되거나 하는 장션을 얘기하죠. 이런 걸 거짓말을 덮어가지고 이 당대표라는 자가 선동을 하고 이런 판입니다. 이재명은 솔직히 얘기해서 빨리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사라지고 깨끗하게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죄가 있으면 구속이 딱 되고 죄 없으면은 구속 안 되고 그러나 그건 아니죠. 구속 심사를 구속 재판을 받느냐 불구속 재판을 받느냐는 판사 김명수가 한번 살려줬잖아요. 그러니 뭐 그런 건 불구속 되겠죠. 네. 근데 불구속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김명수가 지금 2개월 9월 20일 되면 날아가는데 그도 지금 사법 처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휘하에 있는 판사를 탄핵판에 보냈죠. 임성근 부장판사를. 그런데 당신이 가져야지 내가 입장이 어떻게 되냐 민주당에 내가 입장이 어떻게 되냐 이런 요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하고 거짓말로 해서 서류까지 해가지고 국회에다 뭐 보내고 뭐 이렇게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인했죠. 근데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임성근 그 부장판사가 딱 깠습니다. 녹취한 것.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으면은 그분이 녹취했겠습니까? 임성근 판사는요 굉장히 신사라고 그럽니다.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많이 당했다는 거죠. 많이 당했죠. 이 김명수한테. 결국은 김명수가 거짓말하다 그 들통이 나버렸죠. 죄를 지면은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디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 재판소 가서 판사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죠. 근데 왜 방탄을 합니까? 그리고 또 요 근래 한 것들이 있죠. 불체포 특권 포기 전부 다 우리 국민의힘은 말이죠. 미리 다 했습니다. 미리 다. 서약서 다 쓰고 한 달 전에 다 끝났는데 이 사람들은 안 하고 욕을 먹으니까 31명이 딱 선언했죠. 우리는 한다 하고 해버리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한다는 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은 포기를 하지만 정상이 아니라고 하면 안 받아들인다는 이런 조건 말입니다. 아니 정상적이고 이 정상적인 영장이고 정상적인 게 아니고 기고는 판단하는 거는요. 체포할 때 판단하는 거는 저희들이 판단합니까?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판사 일을 갖다가 자기들이 조건으로 붙여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판사입니까? 이재명 판사님, 정청래 판사님, 장경태 판사님 이제 이래야 되겠네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조건부로 그렇게 해서 했다고 우리도 불체포 특권 포기했다. 그리고 당론으로 하라고 그래도 당론으로 안 하고 그냥 앵무새 소리. 그걸 보면서 민주당 이재명의 수명은 지금 다해가는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지나 보십시오. 한 8월 달 정도 되면요. 백현동 튀어나오고
또 이거 튀어나오고 저거 튀어나오고 해가지고 그냥 체포영장이 드르륵 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공천 못합니다. 공천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경황에 무슨 공천이 되겠습니까? 공천 믿고서 딱 그냥 리더십을 공천에 목을 딱 맨 사람들이 그냥 절절절절절절 기는 그런 모양새를 갖다 연출했다면 그런 것은 헛 지나간 여름밤에 한여름밤의 꿈이려니 생각하면 되겠죠. 네. 민주당 이번에 국회의원들 뭐 장밋빛 기대들은 많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40석에서 70석 이상은 절대 못 받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게 다 업보인고로 괴담 만들어내고 정치 선동하고 거짓 선동하고 그래놓고 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안 만나준다 인정 안 한다고 하는데 아니 만나면 거짓말 또 만들어낼 텐데 그거 무서워서 왜 어떻게 만납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 거짓 선동하는 사람은요, 안 만나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 대통령 잘하는 겁니다.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재명은 안 만나야 돼. 정상이에요. 네. 네, 제가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유인태 민주당 원로가 한 얘기입니다. 한 번이라도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줬다. 협상을 해야 되는데 하는데 대한 저의 생각은 안 만나준 게 그건 대단히 현명하고 잘한 대통령의 일이다. 대응이다. 이재명 같은 사람 만나서 무슨 득이 있습니까? 국정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마 그 만나고 나면 또 헛소리 만들어내고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만나는 게 정상이죠.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